살면서 별 부탁을 다 들어봤지만 아내 친구가 저를 하룻밤만 빌려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내의 대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아내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친구가 있어요. 둘이 만나면 몇 시간을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죠.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난 걔한테는 뭘 줘도 안 아까워.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내는 걸 오래 보다 보니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저도 그 친구를 오래 봐왔습니다. 명절이면 같이 밥도 먹고 주말이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일도 많았어요. 저와도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런데 결혼 생활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 서류만 안 냈을 뿐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내 친구는 평소처럼 주말에 우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나 걱정이다.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들 부부 동반 모임을 가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자니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별거 주기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리고는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나 밖에 나가서는 아직도 신랑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내가 바로 말하더군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녀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 아주 미치겠다. 야, 그럼 우리 남편 하루만 빌려줄까?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군요. 자기야, 미진이가 이번 일 때문에 정말 난감하게 됐대. 자기가 남편인 척하고 하루만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어? 그래도 되겠어? 자기만 괜찮다면 나야 고맙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회사 사람들이 남편 얼굴을 모른다고 해도 아내 친구와 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끝내 거절하기도 그렇다군요. 좋은 일 한 번 한다는 생각으로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그녀를 만나 차에 태우고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꽤 멀어진 지방이라 가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차에 올라탄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말했죠. 제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부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저도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게 팔짱을 끼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이에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사장님이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은 악수를 하며 남편분이 아주 듬직하시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바로 뗄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저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빈틈없이 아내 역할을 했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제 앞에 놓아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 주변에서는 계속 많이 나왔어요. 두 분 정말 보기 좋네요. 인꼬 부부가 따로 없네요. 그 말을 들을수록 그녀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니 저도 모르게 그 장단에 맞추고 있더군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 잠깐씩은 정말
우리가 부부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순식간에 폭설로 바뀌었습니다. 도로 사정도 빠르게 나빠졌어요. 뉴스에서는 새벽까지 눈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때 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여기서 자고 갑시다. 호텔은 회사에서 잡을 테니까요. 저녁도 먹고 오랜만에 부부끼리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말하더군요. 눈길에 운전하지 말고 내일 올라와. 저는 아내 친구와 같은 박을 쓰게 됐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이어 술자리까지 이어졌어요. 사장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다며 연신 술잔을 권했습니다. 저도 분위기를 거절하기 어려워 한 잔, 두 잔 받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만 마시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맨 정신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객실 카드키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제 손에도 카드키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같은 객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침대는 하나뿐이었어요. 부부로 예약된 방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막상 둘만 남고 보니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운데 베개 하나 놓고 자면 된다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먼저 쉬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갑자기 묻게 된 거라 둘 다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잠시 뒤 그녀는 호텔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도 씻고 나와 가운을 걸쳤습니다. 둘이 그렇게 마주 앉으니 낮에 부부인 척 하던 것보다 지금이 더 어색하더군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자 그녀도 오늘 하루가 너무 진짜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부부 같던 거 알아요? 낮에 그녀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던 일과 제가 허리에 손을 두르자 몸이 살짝 떨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자자며 침대 가운데 베개를 길게 놓았습니다. 그녀는 한쪽에 눕고 저는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불을 끈 뒤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몸을 뒤척이더니 물었습니다. 앉아요? 아직요.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뭔데요? 오늘까지만 남편인 척 해주면 안 돼요? 저는 하루 종일 그러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고요. 지금요. 그녀가 제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운데 놓아둔 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채 서로의 외로움을 말없이 마주했습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우리 달라지는 건 없죠? 네, 그럼요. 그녀는 아쉬운 듯 저를 보더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절 반기며 말하더군요. 고생했어, 우리 신랑. 그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 자리로 말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예전처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것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에겐 그날 밤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